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앤디 퍼디컴 안진한 옮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 매일 10분 정도 좌선을 하는 것으로도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면 마음챙김이 실로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챙김 기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마음챙김으로 먹기, 마음챙김으로 걷기, 마음챙김으로 운동하기, 마음챙김으로 잠자기 등이 그것이다. 설명은 다 건너뛰고 곧장 명상 기법으로 넘어가고 싶겠지만 마음챙김을 일상에 적용하는 법은 단순한 지침 목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소개한 각각의 활동을 위한 설명과 스토리를 통해 해당 기법의 풍미를 맛보고 그 완전한 잠재력까지 이해하길 바란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자주 실제로 맛을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먹으려고 한 음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음 두세 입은 맛을 음미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반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다. 여기서 반무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 등 다른 활동에 몰두한 상태를 의미한다. 접시 위에서 포크를 움직이거나 손에 든 샌드위치를 입에 넣는 동작은 특별히 복잡할 게 없어서 우리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과제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걸음을 걸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멀티태스킹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꿈의 현실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신문을 보고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날 저녁 또는 주말에 할 일을 머릿속으로 미리 계획할 수 있다. 퇴근한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일을 끝내고 피곤한 폼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벌써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나 아이들을 재우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런 탓에 최대한 빨리 장을 보고 최대한 빨리 요리해서 최대한 빨리 먹는다. 그것도 퇴근길에 패스트푸드를 사서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먹어치우지 않는 경우에나 그렇다는 얘기다. 나는 이런 형태가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나는 음식을 먹는 간단한 행위에 마음챙김과 명상을 적용해서 커다란 이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명상 연습, 먹기 명상. 식탁에 앉아라. 혼자라면 더욱 좋다.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는 외부 자극은 모두 치워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소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10분 명상을 할 때와 다를 바 없다. 음식을 떠서 먹기 전에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방법으로 두어 차례 심호흡을 하라. 몸과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그 다음 잠시 시간을 갖고 음식의 진가를 인정하라. 이 음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재배된 것인가? 제조된 것인가? 이 음식의 재료로 쓰인 곡물이나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 어떤 사람이 돌보았을지를 상상해보라.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산지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음식과 관련된 마음챙김의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실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급해지지는 않는지, 어서 손을 뻗어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은지 알아차려라. 얼른 시작해야 할 여타의 일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그런 반응은 단지 조건 행동, 즉 일종의 습관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런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자, 어떤 죄의식 여행에 들어가지 말고 그저 잠깐 멈추고 당신의 접시에 실제로 음식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세상에는 이러한 혜택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진가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이 안정적인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이기에 하는 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음 단계는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떤 속도로 하든 자연스럽게 행하고 그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는 마라. 손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을 집을 때 손에 느껴지는 질감과 온도와 색깔을 알아차려라. 그릇에 담긴 음식이라면 수저나 포크를 들고 음식으로 손을 뻗을 때 그 도구의 질감과 온도를 알아차려라. 아울러 잠깐 멈춰서 그릇에 담긴 음식의 색깔도 자각하라.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때는 집중의 대상을 눈과 코와 입으로 옮겨라. 어떤 냄새가 나는가? 가까이 가져오니 어떻게 보이는가? 입에 넣을 때 맛과 질감과 온도는 어떠한가? 어떤 것도 바꾸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그저 각기 다른 신체 감각이 느끼는 바를 관찰하라. 신체 감각에 대해 마음은 그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려라. 예를 들어 음식을 보니 즐거워지는가 불쾌해지는가? 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음식의 특정한 면에 약간의 거부감이 생기는가? 음식이 너무 차거나 달거나 시거나 뜨거울 수도 있다. 마음이 음식을 얼마나 서둘러 판단하는지, 이전에 먹은 음식과 얼마나 서둘러 비교하는지 알아차려라. 이런 방식으로 두세 입 먹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먹기 명상에서 벌써 지루해하며 다른 일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10분 명상을 할 때 그랬듯이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고 있음을 깨달으면 그저 가만히 다시 기존의 대상으로 초점을 가져오라. 먹는 과정, 서로 다른 맛과 냄새, 질감, 모양, 먹는 소리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라. 계속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더 빨리 먹어치우려는, 얼른 끝내고 후식을 먹으려는 습관적인 강렬한 충동이 일지는 않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또는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불안해할 수도 있다. 몸매를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을 자각하고 가능하다면 호흡도 알아차려라.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호흡은 먹기 명상에 당신이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또는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는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쉬운지 아니면 거의 다 먹어서 안도가 되는지 알아차려라. 마지막 한 입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음미하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후식을 먹기 전에 한두 번 심호흡을 하라. 음식이 가득 담겨 있던 그릇을 떠올리고 음식을 다 먹어서 지금은 비어있는 그릇은 어떠해 보이는지
알아차려라. 식탁에 앉기 전에 위장이 비어있던 느낌을 떠올리고 지금은 배불리 먹어서 위장이 가득 찬 느낌을 자각하라. 이렇게 달라진 것을 자각하면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하고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차차 더욱 편안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